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시가총액 막 5, 60조 받던 때랑 120조 원에 달했었을 때랑 네. 지금은 다시 또 이제 100조 원까지 내려왔을 때랑 네. 이게 또 우리는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살 것인가가 또 중요하니까 네. 상황에 따라 또 이제 판단은 달라져야 하는 거야. 저희의 매수는 최근에 멈췄습니다. 네. 예전에 시총 뭐 5, 60조 할 때는 많이 샀죠. 많이 샀고 들고는 있는데 더 이상은 이 가격에서 저희는 못 사겠다. 저희의 기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배당 수익률이 또 꺾여서 그래. 배당 수익률이 5% 미만으로 꺾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로봇이 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건 실무에까지 쓸 수 있고 실무에 쓰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고 그게 팔릴 수 있는 로봇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이 회사는 돈도 잘 버는데 신규 성장 동력도 또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면서 아주 쉽게 질릴 거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퍼 20배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꿈은 저만큼 제껴두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즉 자동차로서도 괜찮은 회사인가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게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막 5, 6%가 밑에 깔려 있을 때랑 네. 또 그게 아닐 때랑은 또 이제 접할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로봇주들까지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한 지난주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로봇주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좀 빠지기도 했었고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여의도에서 뭐 밥집에서도 로봇주, 식당에서도 뭐 이렇게 카페에서도 로봇주, 네.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로봇주 얘기하고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CES 직후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좀 광풍은 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소재예요. 자, 이건 제가 예언을 했어요. 한 2달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로봇은 올라오면 2차 전지하고 게임 안 된다. 2차 전지는 뭐 해봐야 소재일 뿐이지 않냐. 이거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로 나와가지고 AI하고 접속이 된다는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면 이건 뭘 하겠느냐 이걸로. 엄청 다양한 거 하지 않겠느냐. 벌써 이미 그 가정용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 로봇으로 따져보면 아주 초보적인 건데도 청소기 시장에 다 로봇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로봇이 나오면 안 쓰겠어요? 사실 뭐 우리 이미 로봇 많이 쓰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 세탁기 로봇이잖아요. 네. 기계, 자동화 기계. 식기세척기도 사실은 이제 반자동이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그렇지 옛날 그 어른 깨고 빨리 하던 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완전 자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명사의 흐름은 항상 편리함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점점 많이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로봇 나오는 거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문명의 이기라고 했던 게 사실상 반자동 로봇이라고 따져보면 그 어드밴스한 로봇은 완전 자동 액티브 로봇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다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주식시장은 그거를 또 선반영하고 과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그 SPG 같은 회사 전 좋아합니다. 그 회사. 감속기. 잘하고 한국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 300억 나고 있는 주가가 거의 한 3조 갔어요. 이거는 이익 300억이 아니고 네, 그 감속기나 메카트로닉스 이런 쪽에서 합산해야 1,000억이 안 나요. 이런 신기술 쪽에서. 물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근데 벌써 이미 주가는 안드로메다 가 있어. 참 안타까운 거지. 이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서 피해자가 속출할 거다. 시간이 지나. 거품이 빠지면. 근데 또 사실 그게 주식시장의 한 면이고 네. 시장의 또 일부기도 하고 또 사실 또 그렇게 거품이 있어야 또 코스닥이고 그 코스닥 이야기 나온 김에 되게 뜨겁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한 2달 전에 코스닥은 우선은 좀 정화되어야 할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화되기도 전에 열기가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소영 의원 말을 증언을 들어보면 예. 코스닥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이 잘못된 것이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그 코스닥 3천 이야기는 그 코스피 5천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또 언론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코스닥 3천이다. 예, 그거 얘기하신 분은 지금 석고 대제를 하든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빨리 정화해서 언젠가는 3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코스피 5천 할 때서 설마 이거 니들이 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조를 더 버는 바람에 1000포인트가 그냥 올라가 버려서 그렇죠, 이렇게 빨리 오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본인들도 알고 있어. 그 코스피 5,000위원회도 이익 증가로 인해서 빨리 5,000원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4,000원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5,000 됐는데 그럼 3,000도 만들겠네. 이러면서 이제 불나방들이 그냥 군집을 모여서 그냥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2의 2차 전지 상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 측면에서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경험했잖아요. 2차 전지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은 랭킹에 들거든요. 욕바지 랭커. 당시엔 다 그랬어요. 다.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거품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뭐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막.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는 팍팍 박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흡수해요. 자기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 3,000은 현재 시장이 전혀 정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재판이 명확합니다. 네. 이거 빨리 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퇴출이 너무 없어서 퇴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잘못된 부정 주주의 이익을 깨는 행동을 하는 기업들을 빨리 가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면 거래소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안 했던 애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그 밑단에 또 증손자 회사가 있는데 그 증손자 회사를 상장하겠다는 거를 예. 그걸 왜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엘모그룹. 네. 그걸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 분인데 왜 그런 소소한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 문지기들은 뭐 하고 있냐고. 그 문지기들이 직무유기지. 거기서 그 못하고 있어요. 상장하는 거 어디에 상장하는 거예요?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를 그동안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도대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실 근데 거래소의 일 성과라고 하면 많이 상장시키고 많이 거래되도록 하는 게 또 한국거래소의 그 KPI이기는 해요. 전통적인 방식에. 지금 버튼 잠깐 누르신 것 같은데요. 발작 버튼 눌렀나요, 네, 제가? 지금 버튼 누르셨는데. 큰일 났다. 그게 KPI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산업사회의 그런 구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산업자금의 조달을만 해주는 것이 그 주식시장의 어떤 강령이고 목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미국 떠나는 거예요. 환율이 추락할 정도로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마인드밖에 못 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관료들이라서 그래요. 관료 출신이라서. 우리는 자금 조달 열심히 해줘서 이 모양인 거야. 투자자들이 돈만 계속해서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이번에도 거래소 저기 옆에 있는 NXT 생겨가지고 점유율을 뺏기니까 아이디어라고는 시장을 더 늘리겠다? 네, 거래 시간. 그러면 거래를 빈번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죠. 그러면 거래를 빈번하게 하면 누가 좋아요? 거래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빈번하게 할수록 깨진다는 건 이제는 진짜 동네 강아지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짓을 한다고? 거래소에서 앞장서서 투자자들의 등에다 빨대를 꼽아서 쪽쪽 골수를 빨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소가 할 짓입니까? 확실히 발작 버튼 누르기. 이거는 거래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금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되지만 네.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그렇죠.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선을 파는데 썩은 생선들을 중간중간에 끼니까 처음에 이거 좋아요? 막 이래가지고 새로 들어왔어요. 이런데 집에 갖고 가봐서 먹어봤더니 완전 썩은 거야. 아니, 그런 썩은 생선 먹고 몸에 탈라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가게 가지 마. 그렇죠. 다시는 안 가죠. 저기 가면 몸 버려. 잘못하면 나 죽을 뻔했어 지난번에 저거 먹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썩은 생선 가게라니까. 썩은 동태가 질비하다니까. 동태는 안 썩는구나. 썩은 오징어가 그냥 질비해 지금. 그래서 관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본의 시대가 왔으니 완전히 자본주의식으로 하자. 우리나라 얼마나 후진 나라냐면요. 선진국 증시에서 증권 거래소가 상장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안 된 나라가 몇 군데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도 거래소가 생기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플레이어들은 세계적인 플레이어, 삼성, 하이닉스, 현대, 무슨 조선 업체들, 방산 업체들, 그다음에 요즘엔 심지어 화장품 업체들까지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애들 호날두, 메시, 호나우딩요, 손흥민 데리고 조기 축구하고 있어 지금. 감독이 호명 보내. 네. 저는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아니 얘네들 내리고 빅리그 가야지. 빅리그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관료 출신들이 주식을 아예 모르는 해본 적도 없고 해봐야 ETF나 조금 해봤을
투자자들의 아픔도 1도 모르고 그다음에 장난치는 애들이 어떻게 장난치는지도 모르는 이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마지막 인생 막판에 큰 월급과 명예를 가지고 퇴직할 경제 관료들이 들어오는 이 상황들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이거 코스피 5천 가도 미래 없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에서도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제가 뭐 남의 채널 뭐 폭파시키려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전 더 심해요. 더 심해.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장부터 정화를 해놓고 좀 발 빼시는 것 같은데. 믿음직한 가게로. 아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말을 뭐가 필요해?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미래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주식시장에. 저도 그 우려하거든요. 거래 시간. 물론 네.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이유가 맞나? 아니 싶기도 하고. 애당초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을 거래소 사장을 왜 시키냐고. 예? 그거 모르세요? 관료들은 한 주당 3천만 원 이상 주식 못 사는 거? 아, 못 사요. 주식을 알겠냐고. 그리고 물려는 받겠어? 주식을 안 했는데 물려는 받겠냐고. 물렸을 때 그 아픔. 그다음 사기치는 회사들, 사기꾼 같은 회사들 가려낼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상장 많이 시키면 나는 그쵸. 자금 조달을 많이 시켰어. 맞아요.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코스닥도 한국거래소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보면 매년 100개 이상씩을 상장을 해야 네. 한국거래소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 막 연말에 상장 심사에 계속 내주고 막 땡겨서 상장시키고 막 제가 지금 남의 그랬었습니다. 채널이라서 쌍욕은 못 하겠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거를 이제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코스닥 3천을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코스닥에는 과거에도 밸류에이션이 있던 시장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코스닥 3천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 코스닥 3천 갈 거면 거래소 3만 가야 돼요. 아, 그 정도의 일이다. 더 하지. 3만도 더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코스닥 3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어도 한 7, 80%그 다음에 떨어질걸요? 아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별로는 그 퇴출되는 기업들 속출하고 부도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90% 이상 빠진 애들 속출하고 전 경험이 있거든.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아니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그런 흐름 나왔어요. 아우 그리고 작살이 예. 났죠 코스닥. 예, 지금 그거 또 깔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거래소를 경쟁 시스템으로 넣어야 돼요. 세계적인 우리가 나스닥하고 맞짱 뜨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키우겠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오라.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해줄게. 용광로로 만들겠다. 해외 투자자들이 오라. 지금 나스닥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뉴욕 익스체인지도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S&P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한국 사람 훌륭한데 물론 이제 외환에 24시간 거래도 만들어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뭐 공시도 영어로 만들고 외국어도 잘 통해야 되고 자료도 영어로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AI도 잘 됐는데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을 관료들이 할까요? 나 여기서 잘 먹고 그냥 잘 들어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지. 그리고 KPI도 말도 안 되는 KPI나 만들어 놓고 말이지.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고 그런 KPI가 의미가 있는 건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으면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 가서 상장하냐 마냐 막 그러잖아. 그죠? 여기서 네. 받아내지는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을 선진화 시켜 놓고 그다음이 뭐 상장을 많이 받고 이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선호 관계가. 투자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골수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단 속에서 내던져 놓고 지금조차도 아니 오죽했으면 외환이 흔들려? 미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던 변수잖아요 과거에. 이거 제가 보니까 한국 거래소 잘못이에요. 외환 위기는 한국의 외환 위기는 1,500원 가까이 가는 외환 위기는 한국 거래소가 촉발시켰다. 그 믿음을 잃어서 네 그렇게 오래도록 해서 아닙니까? 맞짱 토론 한번 할까요? 누구랑 거래소 관련 관계자들하고. 네. 증시각도기 TV에서 네.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좀 코스피 쪽은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이 돼 가는 것 같고. 아니 어렵지 않아요. 예. 상장하면 된다니까. 상장하고 이 영리추구형 사장을 딱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돼서 막 네. 주주들이 실적 신경 쓰고 하면 당연하지. 한국거래소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거래 시간 더 늘리고 막. 근데 거래 시간을 그러지 않을까요?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외국 갔던 돈 들어오게 해야 돼. 그다음 배당도 많이 주고 질을 좋게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아니, 자 그러면 백화점을 열었는데 상품은 그지 같은데 백화점 거래 시간 뭐 막 아침 24시간. 새벽 이제 그렇지 24시간 뺑뺑이 돌려봐요. 그때 장사 되겠어요? 해장국집처럼. 예. 그러면 지하에 콩나물 국밥이나 먹으러 오지. 그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명품관 만들고 브링브링하게 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참고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한 회사가 어딘가요? 주주환원이나 해서 주가까지 올린 회사가 어딜까요? 상장사 중에서요? 상장사 중에서 이거를 제일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진짜 브라이트하게 브링브링하게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현대차 그룹도 꽤 많이 했고 아니 주가도 올라갔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APR?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실행을 예, 해서 예. 자본 효율을 높이면서 네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실질적으로 환원을 했고 네네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그 레퓨테이션이 올라가서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메리츠 금융이요? 맞죠? 예. 바로 답 예. 나오잖아요. 네네. 메리츠 금융 이번에도 주주 환원 50%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소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쉽지. 거래소를 메리츠 금융처럼 만들기는 쉽지. 네네. 무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리츠의 사장을 거기다 옮겨 놓으면 돼.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럼 저 대신에 정권을 주는 거죠. 정권을. 근데 정권이 아니라 전권을. 예, 그냥 전권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그리고 정부가 핸들링 하려고 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기재부 원래 사람들이 관료 결국 출신이 제가 한국거래소 이사장 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8명 중에 1명이 증권회사 사장이었고 나머지 전부 다 저기 그 경제관료들이 들어갔어요. 아니 난 너무 답답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SEC를 정상화시키고 지금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는 누가 혁혁한 공을 세웠겠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케네디. 네? 주가 조작범 케네디. 그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인가?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버지 케네디. 그 SEC의 첫 번째 초대 회장이잖아요. 네. 그 완전 사기꾼이거든. 주가 조작범이고. 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둑놈은 도둑이 제일 잘 잡을 수 있어요. 그 도둑을 넣은 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다 루즈벨트 수법들 다. 예, 그걸 그대로 다 받아서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SEC의 기초를 기가 막히게 쌓은 거죠. 아들 대통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증권 감독 당국.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그냥 시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시장의 그 리더가 돼서 끌어줘야 되고, 그다음 정부는 이제 손 놓고 주식회사로 넘어가서 그냥 아예 상장 회사가 돼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는 거의 그냥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민간 회사인데. 기자 출신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쪽에 출입하셨었죠. 그죠? 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죠. 예.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정확히 알고.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확하죠. 이거 저희 방송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아, 농담이에요. 회사가 제가 무슨 커져가지고. 아니 저희는 금융회사 아니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언론사니까. 이렇게 사장님이라서. 예. 거기 나가서 그럼 제가 흥분을 해도 됩니까? 그럼요. 난 더 농담입니다. 계속 바람 넣지.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이대호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가 봐 이렇게 해서.